잔인한 며느리는 남편에게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비오는 밤에 떠나가는 상심한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따뜻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서울 광진구에 사시는 윤혜자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의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윤혜자예요. 젊었을 때는 남들처럼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그제야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걸 깨달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특히 저처럼 자식들과 따로 살고 있는 노인들은 그 외로움이 크게 다가오죠. 제 아들 최동욱이도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 자주 얼굴을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남편과는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따로 산 지도 오래됐어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저는 더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제 며느리 정은지라고 해요. 처음에는 아들이 소개할 때 긴장도 했지만 만나보니 참 착하고 인사성도 밝더군요. 제 아들도 결혼 후에 많이 행복해 보였고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얼마 후 아들 내외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도 깔끔하고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손주 준서이가 태어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그리고 준서이의 7번째 생일을 맞아 아들네 집에 갔던 날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함께 계시면 더 좋잖아요. 준서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 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집에 돌아와서는 너무 설레었어요.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꼈던 시간이 많았기에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뜸을 들인 후에 그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요. 특히 며느리 수진이는 저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너무 조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3. 수진이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덕분에 저는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아들 내외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최동욱이와 수진이 준서이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이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이었죠. 최동욱이가? 엄마, 이 장조림 엄마가 한 거예요. 하고 물을 때 저는 그럼 내가 직접 했지. 맛있니? 일라고 묻곤 했죠. 그러면 아들은? 응, 엄마 솜씨야. 한 입만 먹어봐도 알겠어요. 하면서 웃더군요. 수진이도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많이 배워갑니다.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족이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드문데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줬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작은 갈등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닌 일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최동욱이와 수진이 그리고 손주 준서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직장과 학교 때문에 바쁜 시간이었지만 함께 밥을 먹으며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겐 큰 위안이 되었죠. 식구라는 말처럼 함께 밥을 나누는 게 가족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때의 따뜻한 시간들이 제 외로운 마음을 많이 달래주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불편함이 서운함으로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은 수진이가 서양식 메뉴를 준비했더군요. 평소에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곤 했지만 저는 서양 음식을 잘 먹지 않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에 맞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불평할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서운해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은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빵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국물이 있는 음식을 더 좋아해서 이런 메뉴가 조금 부담스러웠죠. 특히 딱딱한 빵은 씹기도 힘들었어요. 치아가 약해져서 딱딱한 빵을 씹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수진이가 준비한 걸 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빵을 적셔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쩝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났지만 최대한 조용히 먹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갑자기 손주 준서이가 저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먹어? 라며 웃으면서 저를 따라 하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손주가 나를 흉내내는 걸 보니 창피했죠. 하지만 아이가 어리니 그냥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이 저와는 달랐어요. 수진이가 준서이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준서야, 할머니 흉내내면 안 돼. 그건 버릇없는 행동이야.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준서이가 예의를 배워야 해요. 나중에 잘못된 버릇이 생길 수 있어요. 라며 계속 단호한 태도를 보였죠. 그때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마치 수진이가 준서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저를 혼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수진이는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이었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날 이후로 식사 시간마다 저는 괜히 긴장하게 됐어요. 혹시 또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서 수진이와 최동욱이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그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나이 들어 이가 약해지니 자연스럽게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작은 갈등이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가족 식탁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는 조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다물게 되더군요. 식사 시간에 따뜻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갈등의 불씨가 마음속에 남아 계속 불편한 감정을 만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야속할 때가 많죠. 정확히 말하자면 나이 들어감에 대한 야속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내외도 제가 조심스러워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밥을 먹을 때 수진이가 저에게 무언가 물었어요. 빨리 대답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그만 씹고 있던 음식이 입에서 튀어나와 식탁에 떨어졌죠. 그 순간 모두 당황했지만 준서이가 그걸 보고 까르르 웃으며 흉내를 내더군요. 자기도 음식을 뱉으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아이가 장난치는 걸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라고 외치며 준서이를 안방으로 끌고 갔어요. 안방 문이 닫히자마자 준서이가 매맞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거리고 함께 즐기던 가족 식사 자리가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죠. 그걸 본 최동욱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벌써 다 드신 거예요? 조금 더 드시지. 그러나 저는 밥을 더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매질하는 그 상황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최동욱이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무거워졌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멍하니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최동욱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자기야,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매일 아침 식사도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동욱이도 동의하듯이 나도 알아. 사실 우리도 아침에 좀 더 자고 싶거든. 그런데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동안 아침 식사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아들 내외는 그 시간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침 식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놓고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놀라게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아들 내외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는데. 라며 당황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저는 황급히 변명했죠. 아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했어. 오늘 생일이라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라고 말했지만 아들 내외는 이미 식당 예약을 해둔 상태였던 거죠. 그때 준서이가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할머니 음식 먹기 싫어. 라며 투정을 부렸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럽고 민망했어요. 결국 그날의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로 끝나고 말았어요. 아들 내외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그들 사이에서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평화를 깨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날 수진이가 준서이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준서이, 당장 따라와. 할머니가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했잖아. 준서이 팔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니 제 팔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간청했죠. 이제 그만해라. 준서이가 뭘 알고 저러겠니.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나를 봐서라도 좀 봐줘. 하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버릇만 나빠져요. 윤혜자성, 너 오늘 제대로 혼나야겠다? 준서이가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준서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면서 귀가 먹먹해졌어요. 마치 제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 모든 일은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듯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수진이에게 달려들어 준서이를 붙잡고 있던 팔을 떼어놓았어요. 너희들 이거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 계획을 모르고 멋대로 행동한 게 문제지. 준서이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말했죠. 수진이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준서이가 잘못한 걸 바로잡으려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주 버릇 잡으려다가 내 버릇부터 잡히겠네. 내가 뭘 할 때마다 너희가 준서이를 혼내니 내가 집에서 편히 있을 수가 없구나. 결국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내가 나가든지 할 테니 그만해라. 라고 말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큰 잘못은 없었지만 상황이 꼬이는 게 억울하고 서운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들 내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들을 미안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나가겠다고 한 말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짐을 싸고 있을 때 최동욱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수진이도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걔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죠.
그러자 아들이 깊이 한숨을 쉬더군요. 그 순간 최동욱이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이제 좀 적당히 하세요. 엄마 말대로 이 모든 일이 엄마 때문에 벌어진 것도 맞잖아요. 수진이도 저도 한계가 있어요. 엄마가 준서이한테 장난감 사주고 간식 주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준서이 교육하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준서이가 좋아하니까 장난감을 사주고 간식을 준 건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억울했어요. 그들이 데이트나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제가 준서이를 돌보느라 어쩔 수 없이 사준 것이었는데 그걸 문제로 삼다니요. 최동욱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집을 나가시더라도 그냥 조용히 가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만 돌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 나가면 내가 불효자라고 소문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구나. 라고 말했죠. 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왔죠. 밖으로 나와 아파트를 한참 걸어가면서도 아들이 쫓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니 아들 내외가 베란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험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짐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해 그럴 수 없었죠.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경비원이 어르신,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묻자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말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죠. 비에 젖은 짐을 들고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택시를 잡았는데 급하게 움직이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 가슴이 아파왔어요. 택시 기사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저는 멍한 얼굴로 기사님이 저를 더 생각해 주시네요. 일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아들 내외와의 갈등이 왜 이렇게까지 깊어졌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들 내외에게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보듬어 주길 바랐지만 그들은 저를 박대했죠. 그날 밤 저는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윤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들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담히 돌아보며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정리한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서운함과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혜자 할머니는 결국 자신만의 삶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깨달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아들 내외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담담한 태도는 그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내외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도움을 주고받는 성숙한 관계를 구축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불가피한 갈등과 오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인가 느끼셨다면 그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들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